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사회, 바로 예상문제 해설을 맡은 최주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상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좀 가볍게 워밍업 하는 기분으로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공부하셨던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한번 이제 실제 시험처럼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왔구나.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앞으로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서요, 좀 더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부족했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충분히 학습이 됐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각설하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제 1강인데요. 바로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의 바로 1회입니다. 1회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1회를 두 개로 나누어서 먼저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고요. 1회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예상 문제 1번입니다. 자, 1회의 1번이죠. 자,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현재까지 변화된 자취를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은, 자, 먼저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제일 먼저 이거 하나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강의를 보면서 답을 체크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먼저 풀어보셨어야 됩니다.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저랑 같이 보면서 풀어가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풀면서 그냥 처음 보시면서 그냥 저와 함께 답을 같이 체크해버리시면 이거는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반드시 먼저 풀어보는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관점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죠. 자, 관점은 여기 보기를 좀 볼게요. 시간, 공간,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 사실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꼭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시간적 관점 나와 있죠. 바로 사실 이거의 정답은 혹시 느끼신 분이 계시겠지만, 자, 어떤 거예요? 바로 시간적 관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냐면 바로 변화된 자취예요. 그죠? 시간의 흐름 또는 역사, 변화해 오는 그 과정,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준다면 이건 분명히 시간적 관점이겠죠. 그러면 공간적 관점은 어떤 걸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공간적 관점은 어떤 그런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는 그 공간, 지역,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은요. 우리 사회 속에는 수많은 정책과 법과 제도들이 있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적 관점이요. 윤리적 관점은 그야말로 이거예요. 양심과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심과 관련된, 도덕과 관련된 그런 개념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서로 이렇게 체크해주고 좀 배려해주고, 그죠? 보호해주는 그런 개념들이 나온다면 그건 윤리적 관점이 되겠죠. 앞으로 여러 이 관점별로 문제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그때마다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시간적 관점은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 변화된 자취, 그런 거고요. 공간적 관점은 그 사건이, 상황이 발생한 공간, 지역에 관한.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은 정책과 법과 제도. 그 다음에 윤리적 관점은 양심과 배려. 이런 단어들이 딱 떠올라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정답은 어쨌든 변화된 자취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볼 것도 없이 시간적 관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해설 잠깐 볼까요? 자, 현재까지의 변화된 자취라는 표현에서 바로 여기서 시간의 흐름, 역사와 관련돼 있다. 이 부분이 딱 나오는 거죠. 따라서 시간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생활에서의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자, 핵심은 이거네요. 이걸 뭐라고 하니? 라는 문제죠. 자,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앞부분에 행복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이건 정답이 그냥 바로 봤을 때 설마 희생이 만족과 기쁨이겠어요? 그건 아니죠. 물론 희생을 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어떤 만족감은 있을 수 있지만 희생 자체가 이걸 뜻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행복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볼 것도 없이 행복이 정답이고요. 절망이나 소원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건 전혀 생뚱맞은 얘기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만족과 기쁨은 행복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족과 기쁨은 행복. 네. 세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중 열대지방의 의식주와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요 약간 지리와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열대지방입니다. 여러분 열대지방 하면 일단 그거 알고 계신가요? 열대지방도 한 3종류가 있습니다. 열대기후가 자, 요거는 요 문제하고는 직접적 관련은 떨어지는 거지만 어쨌든 열대기후가 3종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열대우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열대 사바나. 그 다음에 열대 고산기후. 네, 이렇게 3종류가 있어요. 열대기후가.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대체적으로 열대우림 쪽을 좀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열대 사바나랑 열대 고산기후는 사실 조금씩은 또 달라요. 그래서 열대우림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고온다습이에요. 완전. 고온다습한 기후를 얘기하는 거. 1년 내내 덥고 매일같이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열대 사바나는요. 우기하고 건기가 구분이 돼요. 얘는. 우기하고 건기. 덥긴 똑같이 더워요. 그런데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고요. 열대 고산기후는 열대지방에도 높은 산이 있잖아요. 뭐 1500에서 2000m? 그 정도 올라간 산들은 한 1년 내내 거의 한 13도, 14도, 15도 정도 되는 봄 날씨가 1년 내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고온이 아니에요. 봄 날씨야, 봄 날씨. 봄 날씨. 비는 조금 안 오는 편이죠. 그래서 좀 달라요, 이게. 다른데 여기서 보통 얘기하는 열대지방이면 보통 우리가 열대하면 떠올리는 바로 요 열대우림 기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이 없는 거 한번 볼까요? 기름에 볶은 요리 발달. 기름에 왜 볶아야 돼요? 상하니까요. 음식이 상합니다. 그래서 높은 고온 때문에 또 습도도 높고 그래서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기름에 볶은 요리는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죠. 그래서 맞고요. 스콜로 인한 평평한 지붕 맞습니까? 평평한 지붕 아닐 텐데요. 평평한 지붕이 아니라 급경사 지붕이라고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게다가 또 어때요? 땅으로부터 또 올라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급경사 지붕 이거 왜요? 스콜 때문입니다. 스콜 때문에 비가 매일같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평한 지붕 이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네요. 자, 급경사 지붕으로 고쳐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과 습기로 인한 고산가후 맞아요.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계단이에요. 계단입니다. 여기. 계단인데 계단 타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왜 띄워놨느냐?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지열이 올라오고 해충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띄워놓은 거죠. 맞습니다. 고산가후. 그 다음에 더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되게 얇고 간편하게 헐렁헐렁한 티셔츠 같은 거 그냥 하나만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금방 답은 나왔죠? 네, 바로 2번이 정답이고요. 잠깐 해설 한번 볼까요? 자, 열대지방, 열대우림 기후를 말한다. 근데 뭐 우리 열대 사바나나 열대 고산기후도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요. 기후는 고온다습의 스콜이 뭐라고요? 소나기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소나기. 소나기예요. 여름철에 내리는. 근데 매일같이 내린답니다. 오후 2시쯤 뭐 그쯤 되면 한 10분에서 15분, 뭐 길면 30분까지 그냥 쏟아붓는답니다. 이게 스콜인데 이것 때문에 또 비도 세게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쪽에 원래 전통적인 가옥들은 지붕의 소재가 대부분 뭐 바나나 잎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튼튼한 소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완경사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냥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 지붕으로 이렇게 해서 빗물이 빨리 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압력이 이제 덜 받으니까요. 자, 옷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얇고 간편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더우니까요. 그다음에 음식은 식은 음식 얘기하는 거죠. 기름에 볶거나 향신료도 씁니다. 그래서 열대지방 여행 가신 분들이 제일 입맛에 안 맞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 향신료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죠. 그다음에 염장식품은 뭐냐면 염장식품은 소금에 절인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로 가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집을 얘기하는 건데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급경사 지붕 스콜 때문이다. 스콜 때문. 그 다음에 개방적 가옥 더위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방적 가옥은 이거예요.
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 기둥으로 돼 있고 벽으로 안 가려져 있습니다. 집들이 상당 부분. 그래서 아주 열려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오픈돼 있는. 그래서 바람이 통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더위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고산가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해충과 습기와 지열을 피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고산가옥을 지었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였어요.